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속상한 일이 있나요? 특히 누군가의 화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주변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고 괜히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까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이해가 안 돼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그 사람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 저렇게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한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화가 단순한 성격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화는 내면의 어떤 상처나 결핍이 만들어낸 감정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유. 내 말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늘 넌 뭘 몰라?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하게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 그들의 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칭찬해 준 적이 거의 없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화라도 내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화는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중요해. 나를 무시하지 마.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화로 터져 나오는 거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차분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속상하거나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채 무조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다가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화를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하게 상처받거나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하기 전에 혹시 저 사람도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감정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까운 사람 중에 유독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될 때가 많아요.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불편한 기분이 들고 때로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는 것. 내 기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화를 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같이 흥분하면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전 중에 누군가 창문을 열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른다면, 회의 중에 동료가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던진다면, 가족과 대화하는데 작은 일에도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낸다면, 그럴 때 우리도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커지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겠죠. 이럴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아, 저 사람은 지금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더 휘청거리지만 조금 몸을 낮추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대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연습하기.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특히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동료가 있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말만 나누고 깊이 엮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도 필요할 때 거리를 두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락을 잠시 줄이거나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우선하기. 화를 내는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의 기분을 맞추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돌볼 여유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내가 꼭 이 사람의 감정까지 짊어져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죠. 하지만 결국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내 감정을 우선할 거야 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화가 많아졌다면? 그런데요, 혹시 요즘 나도 모르게 화를 자주 내고 있진 않나요? 어느 날 문득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예전보다 성격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 화를 자주 낸다는 건 어쩌면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화가 날까? 혹시 이런 기분이 들진 않나요?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일이 많아 쉴 틈이 없거나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늘어나죠.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다면 그 감정이 어느 순간 화로 변할 수도 있어요. 예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걸까? 가끔은 오래전에 아픈 기억들이 지금의 감정에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도 있죠. 화를 다스리는 방법. 만약 요즘 나도 모르게 화를 많이 내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많이 지친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한 건 아닌가? 혹시 예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을 차근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룰 수 있을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를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가끔은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휴식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화 대신 더 여유로운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상할 때도 많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을 우리가 전부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의 화가 내 감정까지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의 평온을 지키는 연습.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화에 휘둘리기보다 나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깊이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고 상대의 감정보다 나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기. 이렇게 작은 연습들을 하다 보면 언제든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노후 산책이었습니다.